네, 안녕하세요. 차탄승입니다. 자, 오늘 HLB 영상 찍어드릴 거고요. 일단 오늘 거래량이 아예 죽었죠. 거래량이 아예 죽었고 어제도 마찬가지. 거래량이 준 상태에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매도세가 없다라는 거고요. 지금 잡혀있는 이 구간의 물량을 잡아 먹으면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께 누누이 말씀을 좀 드리지만 주식시장에서 중요한 거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모든 분석, 리보트란의 칼렐리 조합의 가치, 뭐 그런 거를 보고 투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계속적으로 HLB 흐름을 그래도 잘 맞춰드리고 있는 게 심리를 잘 읽어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심리냐면 개인 투자자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이런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생각은 세력들이 하는 생각일 겁니다. 개인 투자자가 어떤 생각을 하고 개인 투자자한테 어떻게 하면 개인 투자 물량을 털어낼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개인 투자자 물량을 넘길 수 있을지 이러한 부분들을 항상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지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이 구간에서 꼬리가 일단 많이 안 달렸다는 것 자체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요 자리가 중요한 자리입니다. 요 자리 같은 경우에 앞선 구간에 무슨 물량? 매도 물량 그리고 저점 구간에 차익 실현 물량 그쵸? 이 구간이 쏟아지는 자리가 여기 꼬리 자리예요. 근데 여기서 꼬리가 이거밖에 안 달렸다라는 걸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결과적으로 이 구간에서 누군가가 어떤 특정한 누군가가 물량을 전부 다 쓸어갔다. 쓸어갔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조금 핵심적으로 보셔야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주가가 하방으로 내려가면서 변동성이 나오는 것 자체가 수상하게 보셔야 돼요. 수상하게. 이 구간에서 물량을 다 받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개파락을 시키는 이유가 무엇일까? 자, 시가와 종가는 세력이 만듭니다. 이걸 확실하게 여러분들 일단 이해하셔야 돼요. 세력이라는 게 물량을 많이 컨트롤하는 애들인데 결과적으로 꼬리 부분에 고점 부분에 나오는 매도 물량을 종가상 위에서 받아줬죠. 근데 이 다음날 시가를 개파락시키면서 받아준 애들이 분명히 뭐요? 받아준 애들이 있을 텐데 오히려 시가를 갭으로 누르면서 한번 밀어냈죠. 그리고 밑에 구간에서 거래가 아예 안 나오는데 주가가 양봉으로 뽑아져지고 있다라는 건 지금 던지는 물량만 계속해서 밑에서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던지는 물량 받아야지 여기서 털릴 놈들 물량 받아서 이렇게 올리겠죠. 그리고 밑에 산 사람들의 차익 실현 물량. 봐봐요. HLB 같은 경우에 이 구간 언제입니까? 자, 10월 14일인가요? 10월 11일, 11일, 12일. 자, 이 구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이 구간 언제까지요? 10월 11일에서 11월 17일 이 정도까지 한 달 반이라는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HLB에 들어왔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요? 다 현재 수익을 보고 있는 자리예요. 다 수익을 보고 있는 자리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지금 구간에서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돼요. 이 사람들은 HLB를 신규적으로 진입한 사람들이 많다라고 했을 땐 장대 양봉 이후에 강한 눌림이 나왔었고 변동성이 없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재미가 없을 거예요. 재미가 없을 거다. 재미가 없으면 뭐 하겠어요? 매도하고 재밌는 주식을 찾아가겠죠. 결과적으로 HLB에 지금 들어온 이 물량들은 HLB의 미래적인 가치, 리보세나니까 칼렐리 조합의 가치를 보고 들어왔다기보단 단기적으로 뭐 이때 HL 뭐 이때 해서 단기적으로 들어왔을 물량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올렸다 뺐다 변동성을 주고 변동성을 주지 않으면 재미없어서 뭐한다? 수익 보고 나간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지금 바닥권 이 구간의 물량 그리고 앞선 구간의 이 물량도 마찬가지예요. 주가가 이렇게 빠졌다 가정을 했을 때 여기 있는 사람들의 평균 단가가 이쪽 가운데 85,000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이런 자리나 이런 자리에서 물을 탔다 가정하면 평균 단가 어떻게 돼요? 이 정도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자리 이 사람들의 평균 단가가 되는 이 8만 원대, 8만 5천 원대 자리에서 뭐 하는 거다? 한 번 더 흔들어 주는 거죠. 그럼 이번에 만약에 안 판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 주가가 빠졌을 때 어떠겠어요? 아, 이때 팔 걸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럼 다음에 주가가 다시 한번 눌렸다 올라왔을 때 어떻게? 매도 물량이 나오겠죠. 이거를 받아서 올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좀 기억을 하시면 돼요. 뭐 하는 거다? 심리를 흔들어내는 거다. 심리를 흔들어내는 거다. 요걸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한 번 더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떤 부분이 또 있냐면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비모 실사 관련된 부분, 그쵸? 이 부분으로 주가가 급등이 나왔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비모 일정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해라. 제가 HLB는요, 뭐 클래스 1, 클래스 2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일정이 중요하다 말씀드려요. 일정이 중요하다 말씀드렸고 HLB 주가가 올라가는 신호는요. 이제부터 우리가 비모는 확인했죠. 비모 얘기한 대로 급등을 했고 이제부터 뭘 봐야 되냐면 CMC 일정에 대한 부분이 나오면 여기서 2차 상승이 나올 겁니다. 2차 상승 나오고 CMC 일정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CMC가 잘 완료되었다. CMC 진행이 잘 완료돼 끝났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뭐냐면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구간이에요. 그럼 그 이후로는 어떤 상승이 나올 거냐면 이런 상승이 나올 겁니다. 그 이후로는 하루하루 계속해서 올라가는 상승이 나올 거예요. 이때. 그럼 우리 이때 뭐 해야 돼? 이때 매도 타점 잡아야 된다. 분할 매도. 이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요. 개인 투자자가 가장 큰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왔을 때 이때가 뭐였어요? 이때가 주총 난리 났죠. HLB 축제 분위기. 승인은 따놓은 당상 이렇게 해서 막 진행된 99% 승인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 했을 때가 뭐였어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고점이었죠. 분명한 것은 이때 당시에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때 당시에 시장에서 엄청나게 HLB 관련돼서 제 생각에는 엄청나게 이슈가 없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래량도 그렇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만들어낼 상승이 그쵸? 엄청난 상승이지 않을까. 이제 바이오 시장으로 주식들이 움직이면서 사람들이 너도 나도 야 바이오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이라도 바이오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달라붙을 때 옆집 할머니도 바이오 살 때 옆집 할아버지도 바이오 살 때 주식 안 하던 내 아는 동생 주식 안 하던 내 친구가 바이오 사도 돼? 라고 얘기하는 날이 분명히 올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가지고 금리 인하는 이미 진행될 미래이기 때문에 그럼 이 부분에 있어서 이때가 보다 매우 타점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HLB가 결과적으로 3월에 승인을 받는다라고 하면 4월에 승인받는 게 또 뭐가 있죠? BMS가 있죠. 옵디보 여보이 이 친구들이 같이 동시에 승인을 받는다라고 하면 간암 관련돼서 1개월밖에 생존율 기간 차이가 안 납니다. OS가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옵디보라는 애들은 이미 13조 매출을 올리고 있는 면역 항암제 즉 시장에서 이미 어느 정도 효능이 입증이 된 애들이기 때문에 경쟁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마케팅 비용 많이 발생할 겁니다. 근데 이제 일부 유튜브가 주장하는 건 유상증자 나올 거다 이런 내용인데 제가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회사 입장에서는 안 한다라고 했어요. 회사 입장에선 그럼 안 하겠죠. 회사 입장에서 안 한다 했으니까 대신에 뭐 CB나 BW 또는 상환 전환 우선주 제3자 배정으로 들어오는 요런 걸 또 실시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제가 나중에 또 자세하게 설명드릴 건데 일단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정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이해하셔야 된다. 5월 17일 왜 HLB가 CRL을 받았죠? CRL 받은 이유가 뭐였죠? 비모 인스펙션 관련된 부분과 CMC 관련된 부분 때문에 CRL을 받았다. 그럼 이게 해결되고 이게 해결된다 그러면 CRL 받은 이유가 해결되는 거죠. 그럼 사실상 시장에서는 어떤 거요? 승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1차적으로 CRL을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승인 받을 거다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녹아들면서 급등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보시면 알겠죠. 제 말이 틀린지 맞을지는. 제가 HLB를 여러분들한테 정말 브리핑을 계속적으로 해드리면서 거의 90% 이상의 타겟팅으로 마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틀린 경우도 분명 있지만 마칠 경우가 90% 오버라고 생각하니까 8, 90% 정도? 정말 이 정도는 맞습니다. 최근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구간에서 비모 실사 관련된 부분 기다려야 된다. 급등 나왔고요. 주가 하락할 때 이 CR 클래스 1, 클래스 1, 2 전혀 중요하지 않다. 일정에 맞춰서 움직일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기다려야 되는 건 뭐다? 클래스 1, 2가 아니고 이 비모랑 CMC에 대한 일정을 기다려야 된다. 결과적으로 클래스 1이 뜬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분명히 호재겠지만 이미 여기서 한번 나왔던 내용이 비모 실사가 10월 말에서 11월 중순까지 진행이 된다 했기 때문에 요 부분이 있어서는 11월 20일 승인이 어려울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클래스 2를 준 걸 수도 있어서 언제든지 우리가
12월 1월이든지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CMC까지 마무리되면 모든 게 해결이 됐잖아. 언제든지 승인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갈 거고요. 주가가 올라가면 개미 투자자 특징상 주가가 올라가면은 이유가 있어서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요. 빠지면은 이유가 있어서 빠진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클래스 2 때문에 빠졌을 땐 여러분들이 뭐라 그랬어요? 실패해서 빠진 거 아니냐. 그리고 제노포커스 인수하니까 리보세라님 말고 다른 거 준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주가가 밀리면 혼자 상상을 한다는 거지. 마찬가지. 올라가게 되면 승인 받은 것 같은데 라는 상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 놓치지 마시고 잘 체크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HLB 관련돼서는 저를 확실하게 믿어주시는 게 저는 가장 높은 확률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결과적으로 이 클래스 1, 2에 대한 부분, 자, 여기서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10월 10일입니다. 10월 10일. 이거 하락하기 전날이에요. 이날 보면 HLB 계속적인 하락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HLB를 5년 동안 움직이는 세력 패턴 기억해라. 자, 개미 싹 다 죽이고 급등시키는 패턴이고 진짜 손절 버튼 누르기 직전까지 뺐다가 올리는 패턴. 클래스 1, 2는 중요하지 않다. 일정이 나오면 그거에 맞춰서 올라갈 거예요 라고 했는데 클래스 2가 나오면서 주가가 빠졌죠. 결과적으로 비모에 대한 일정으로 주가가 올라갔고요. 앞으로도 마찬가지 CMC에 대한 일정으로 주가가 한 방 더 올라갈 거고, CMC가 마무리되면 승인에 대한 클래스 1이든 2건 뭐 중요하지 않다. 어차피 CRL을 받았던 그 문제들이 해결되면 다시 한번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 주가가 올라갈 거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 달라붙겠죠. 그때가 우리는 매도 타점으로 볼 겁니다. 그래서 현 구간에서 제가 이때 당시 영상을 또 보여드리고 싶지만 솔직히 여러분들 많이 봤잖아요. 그죠? 제가 여러분들 2분의 1 매도해라, 2분의 1 매도해라 했던 거 많이 봤기 때문에, 그리고 한가 2번 갔죠. 이거 제가 안 보여드릴 거고요.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확인을 해주셔야 될 건 뭐냐면, 주가가 올라가는 거는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매도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고려하셔야 된다. 제가 여러분들 알아요. HLB 4년, 5년 들고 있는 분들 다 마음을 이해를 합니다. 어떤 마음인지 알아요. 내가 이걸 기다렸는데 이만큼은 먹어야지 하시는 거 아는데, 이번에 급등하면 욕심을 조금 내려놓으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전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얼마 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5월 14일에도 제가 2분의 1 매도라고 했을 때도 분명히 좀 욕을 먹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주가가 하한가 2방 갔죠. 이번에 제가 실패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주식은요, 가장 중요한 것은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서 내 계좌 수익률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HLB가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그죠? 이 비모 완료됐고 CMC 완료됐다. 근데 CMC 비모 완료됐다고 이게 승인이라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기대감이 증폭되는 원인이지 승인이라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갔을 때 분할 매도에 대한 관점을 잘 잡으시고 대응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분할 매도에 대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고민하지 마시고, 텔레그램 방은 제가 계속적으로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다라고 하면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현 구간 제대로 한번 내가 분할 매사점 잡아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010-9201-6329로 HLB 입장이라고 남기셔서 텔레그램 방을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뭐 초대가 안 된다는 분들도 있는데 1782명이 들어와 있어요. 이거 절대로 제가 뭐 가짜 방을 운영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이 방을 운영하고 있고요. 오늘 알테오젠도 마찬가지예요. 급락이 나올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테오젠 뭐라 그랬죠? 급락 나올 때 담아가야 된다. 담아가야 돼. 찌라시다, 찌라시. 이미 해결된 문제로 주가를 고유적으로 누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알테오젠도 보세요. 주가가 얼마입니까? 얼마예요? 아까 보합까지 올라왔고 지금 보합도 올라왔네요. 마이너스 20%에서 올라왔잖아요. 이게 여러분들 저는 실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실력. 정말 주가가 빠졌을 때 이게 가짜 하락인지 진짜 하락인지 구분해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많은 바이오 종목들이 빠지고 있거든요. 전 여러분들한테 한 말씀만 드리고 싶어요. 쓸어 담을 준비해라. 쓸어 담아야 된다. 바이오는. 왜? 결과적으로 생물보험법 통과되는 순간 잡고 싶어도 못 잡을 겁니다. 왜? 엄청난 폭등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 확실하게 시장의 흐름까지 여러분들한테 읽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저 믿으시고
010-920-6329 HLB 입장 남기셔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 같이 좀 공유 받으셔서 HLB 좋은 수익 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린 이 생물보안법 있잖아요. 이것도 너무나 중요한 게 12월에 막 이게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요. 바이오 시장에서 엄청난 변화들이 있을 거고 우리가 2022년도에 2차전지가 올라오다가 조정을 받았죠. 그러면서 IRA 법안이 12월에 통과가 되면서 급등이 나왔고요. 23년도에 금양, 에코프로, 그다음 누구? 포스코 같은 괴물 주식들이 나왔어요. 50배, 30배, 10배. 이런 종목들이 바이오에서 생물보안법으로 안 나오라는 법이 전혀 없습니다. 분명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생물보안법 통과 이후의 시장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바이오 종목 끝물이다 라고 하는 사람 많을 텐데 저는 이 주식시장의 원리를 잘 알고요. 주식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금 남들이 기피하고 있는 자리에서 매수를 해야지 큰 수익이 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중국을 견제해서 우리나라가 반사 이익을 보는 구조가 주가가 올라가는 원리예요. 왜? 기대감이라는 게 생기기 때문에. 자, CDMO 관련된 원료의약품과 CDMO 중국에서 생산 못하게 막는다. 우리나라로 수혜가 무조건 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IRA 법안과 똑같은 맥락으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놓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영상 마지막에 히든 종목 넣어 드릴 거고요. 제가 3월달, 5월달에 HLB 2분의 1 매도 시켜 드리면서 비만 치료제 말씀드렸고 대봉 LS와 대화제약이 3배씩 폭등이 나왔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생물보안법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히든 종목까지 받아가시고요. 제가 HLB 입장은 위에 번호로 HLB 입장 남겨주시고 히든 종목은 히든이라고 남겨주시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HLB를 과거에 3만원, 5만원대 추천드리면서 어떻게 또 고점 부분에서 또 이러한 멸타점을 잡아드렸던 이러한 세력들의 기법들까지 전부 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히든 기법 이건 또 뭐냐면은 제가 요거 정말로 이제 진짜 오랜만에 좀 완전 괜찮아 보이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해서 가져온 종목인데 지금 계속적으로 횡보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종목 보면 잘 봐봐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종목 차트 전에 우리가 이걸 한번 볼게요. 자, 이 종목이랑 이 종목은 어때요? 차트가 어때요? 똑같지 않나요? 움직임 자체가 봐봐요. 이 종목 매집 후에 그죠? 고의적으로 하락을 유도해서 하락을 만들어냈죠. 그죠? 악재를 노출시켜서 하한가를 만들고 뭐 했어요? 바닥에서 매집을 진행하고 301선과 224일선 장기이평선 밑에서 검색기에 안 나오게 설정까지 완료했다. 그죠? 그 이후에 어떻게 했어요? 그 이후에 검색기 안 나오게 하고 그 이후로 보름 대량 매수세 들어오고 뒤에서 봐봐요. 어떻게 됐냐? 이렇게 됐어요. 이 자리에서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몇 배요? 12배. 한 달 동안 12배 폭등했어요. 이거 뭐요? EV 첨단 소재예요. EV 첨단 소재. 똑같단 말이야. 차트가. 얘랑 봐봐요. 얘랑. 똑같단 말이야. 올려놓고 뭐예요? 매집해서 고의적으로 이탈시켜서 바닥권에서 매집하고 있죠. 그죠? 장기 평선 밑에서 검색기 안 나오게 설정해놓고 매집 후 고의적으로 하락 유도하고 악재 노출시켜서 급락 만들고 뒤에서 대량거래 들어오고 있죠. 보여? 이 자리요. 이 자리. 자, 여기서 한 번만 더 위로 올라오는 대량거래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이 자리에서 한 번만 더 위로 들어오는 대량거래 들어오면 그때부터 잡을 수 없습니다. 왜? 왜 못 잡아요?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죠? 이거 바닥에서 100만원 아니 200만원이라 사놓으면은 10배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자, 요 종목 몇 번으로 보내면 된다고요? 010-9201. 자, 6329로 히든이라고 남겨주세요. 히든. 요거 선착순 30명은 그냥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든이라고 꼭 남겨주시고요. 자, 그래서 요 종목은 제발 꼭 한번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받아가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기법까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기법은 뭐냐면은, 자, 이 기법이 뭐냐면요. 단기적으로 제가 이렇게 좀 만들어 왔는데, 제가 이 종목을 발굴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발굴한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요거는 내려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을 좀 당겨서 확인을 해보면은, 자, 이쪽에 제가 이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세력들이 매집하는 원리를 알아야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건데 주식이라는 건 항상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 변동성에 저점 부근에 매수를 해야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 이 가장 저점 부분에 잡아놔야지 변동성에 견딜 수 있다라는 건데, 만약에 이 변동성의 중간 부분에 잡아 놓더라도 세력이 매집을 했다라는 확신만 있으면은 내가 버텨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모든 주식에는 세력이 존재하고 그 세력은 개인일 수도 있고 외국인일 수도 있고 기관일 수도 있죠. 결과적으로 물량을 많이 가진 놈들이보다 우리가 말하는 세력이라고 하는 존재들이다. 자, 그리고 주식은요 항상 선반영이다라는 거 우리가 인지를 하셔야 된다. 왜냐면은 에코프로 한번 보자고요. 에코프로 주가가 10만원에서 150만원 갔다 어디까지 빠졌죠? 40만원까지 빠졌죠. 그래가지고 뭐요? 아, 선반영이었구나. 이거를 시간이 지나야만 알 수 있는 거죠. 그 주식은 기대감이고 그 기대감이 결국 어디까지 반영될지를 정확하게 캐치해야 주가의 상승폭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가 있다. 거래량은 힘이다. 세력들이 사용한 돈의 힘을 보고 이 세력들이 얼마나 강한 놈인지 확인해야 한다. 바닥에서 터지는 거래량들을 확인해야 되고, 고점에서 터지는 거래량,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내려온다 보다 고점 신호다라는 것을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에코프로 때를 보면 아시겠지만 계속 올라가는 종목을 계속 가겠지라고 욕심을 내다 보면 어떻게 된다? 수익을 챙기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나 욕심은 독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수익을 챙겨줄 때 어느 정도 분할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또 가장 중요한 부분 좀 몇 개를 말씀드릴 건데, 심리가 중요한 이유예요. 내가 사면 빠지고 내가 팔면 오르는 이유, 결국은 뭐다? 심리의 차이이다. 내가 사면 빠진다면 분할 매수로 매수해보자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 다 내용을 담아놨으니까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자, 내가 1000만원을 매수했을 때, 그죠? 내가 사면 빠진다면 250만원만 사면 뭐예요? 빠지면은 추가로도 매수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쫓겨가던 매매에서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 주식을 흔들 수가 있다. 내 마음대로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항상 추가 매수할 때 고민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뭐 한다? 없어질 수 있다는 거고, 반드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3분의 1 내지 2분의 1 올라갈 때 매도해야 된다. 뭐 할 때? 어디서 매도해야 될지 고민될 때요.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죠? 욕심을 내려놓고 수익을 챙겨야 된다. 내가 고민하는 순간에. 결과적으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내가 고민한다는 것이 뭐요? 공부 자체가 덜 됐다라는 반증이고, 항상 기업을 분석하고 대략적인 목표가를 정해서 매도 타점을 분할 매도로 잡아놓자. 영원하게 상승하는 종목은 없습니다. 우리 국장에는 항상 강하게 오르면은 조정이 강하게 나와요. 올라갔을 때 수익을 챙겨가야 우리가 뭐한다? 확실한 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부분들, 이러한 종목들을 잡는 방법들,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한테 이 심리를 다스리고 우리가 이 기법, 그죠? 어떻게 종목을 선정해 가고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이런 기법들을 제가 드릴 거니까 꼭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결과적으로 종목을 고르는 방법은요,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이러한 실적이 좋은 종목들, 그죠? 실적이 좋고 바닥에서 매집이 들어오는 이러한 종목들, 제가 밑에도 많이 있는데 일단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러한 종목을 찾는 법, 검색기로 찾으면 되는데, 혹시나 이런 검색기가 없다, 기본적인 거거든요. 기본적인 거. 결과적으로 우리가 차트를 모두 다 돌려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기법에 맞는 종목들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검색기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검색기 필요하다고 하시면은 제가 모든 내용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쪽에 010-9201-6329 이쪽 문자로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그죠? 딱 두 글자씩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제가 이러한 종목들도 결과적으로 히든 종목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010-9201-6329 이쪽으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당연히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법 또는 히든 남겨주시면은 요 자료들 전부 다 공유를 드릴 테니까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